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탁스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 풀이와 언어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화에 특화된 이공계열에 특화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 오늘은 철저하게 문돌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무슨 뭐 탄소가 어떻고 과학적 근거가 어떻고 이런 거 없어. 철저하게 문돌이야. 수요일에 강의하세요. 네, 저 수요일날 그 인천 중구 마사회에서 강의합니다. 사주풀이의 원리, 언어학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탄소, 뭐 하늘의 별 이딴 얘기 다 뺐습니다. 네, 혹시 이과적으로 분석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사주풀이의 원리,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학당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으면 그냥 사주가 22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언어 체계라고 생각을 해라.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합치면 22글자죠. 이걸로 이루어진 언어 체계다. 그래서 어떤 언어 체계냐? 인식 체계로서 음양오행, 상생상극과 언어학이 비슷한 모습,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과 글로 표현하는 그 언어 당연한 것처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안 보이면 땡겨 보시면 되고요. 단어의 관계에서 보면 유의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단어, 예를 들어서 빠른, 신속한에서 판단과 적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빠른과 신속한을 이용해서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말을 빠르게 하는 탁수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응대하는 탁수가 있죠. 똑같이 빠르게와 신속하게라는 게 있는데, 빠르게는 정화로서 제가 말을 빠르게 한다는 거는 말을 빠르게 연습해서 하는 거니까 경정의 정화의 의미잖아요. 단련한 내 재능을.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응대하는 탁수는 제가 상관 페인이 돼 있으니까 병화로서의 그 신속하게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이어는 뭐예요? 뜻이 정반대, 높은, 낮은 이런 의미죠. 높은, 낮은, 큰, 작은. 탁수의 반이어는 뭘까? 탁수, 청수? 예를 들어서 반이어는 이런 거예요. 임수와 병화, 수화와 목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음양 운동을 표현한 거잖아요. 예. 사주에서도 이런 거다. 그 상대적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이거를 빛나게 하는 다른 반이어가 있어야 이 개념들이 더 뚜렷해지는 거거든요. 그쵸? 남자는 남자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여자가 있을 때 남성성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반대적인 개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거를 인지적으로 일부러 파악을 한다는 거야. 우리의 뇌가 일부러 그 반대 개념을 가지고 사고 체계를 구축한다는 뜻도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원령, 뭐 정령, 음양오행의 원리를 자연의 어떤 그 순환 시스템 체계로 표현했던 그 내용들이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상위어와 하위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어를 구성할 때 보면은 계층을 갖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계층을 갖는 것. 운반하는 도구에는 트럭, 자동차, 바이크 등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주에서 수생목이라는 거의 개념에는 계갑, 계을, 임갑, 이물이 있죠. 여기서 또 뭐 나누면 이 계갑, 계을, 임갑, 이물도 또 하위 개념으로 춘하절의 수생목, 그 다음에 추동절의 수생목 따로 또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하위 개념이 있다. 근데 그 상위 개념 속에서 음양 분화에 의해서 하위 개념이 태어났고 거기엔 또 상생상극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자, 그다음 동의어입니다.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예요.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죠. 그런 것처럼 같은 간목이지만 일간의 간목이 있고 지장간의 간목이 있는데 용도가 다르죠. 일간으로서의 간목은 사주 전체의 나를 의미하잖아요. 일간이 만약에 간목이라면 간목 이외의 사주팔자에서의 다른 글자들은 나를 둘러싼 환경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지장간의 간목은 나를 둘러싼 환경의 의미를 갖는 간목이고 일간의 간목은 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사주풀이와 언어 표현과의 유사성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22개의 글자로 어떤 그 언어적인 표현을 한 거다. 탁스는 시장성을 갖추기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열심히 단련하는데 체계는 없다라는 문장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내 사주가요. 기사 임신 기사 경 오잖아요. 탁수는 신기. 영어라고 생각해봐. 신기. 시장성 갖추기 위하여. 경.
무, 임, 경무임. 여기 있죠? 자신의 재능을 열심히 단련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신 오가 자신의 재능을 열심히 단련하는 데고, 책에는 없다. 원래 을목이 있어야 되는데 을목이 없다 이거잖아. 맞죠? 탁수는 시장성을 갖추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열심히 단련하는데 책에는 없다. 을목이 없으니까. 책에는 없다. 을정은 없다. 을정기에서 이거다. 열심히 단련하는데 정기인 건 맞는데 책에는 없다. 을이 없으니까. 오케이? 문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맞는 이론을 적용해야 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문맥의 중요성이 있다고 해요. 언어학적으로. 그 단어 문맥을 표현하는데 문맥의 중요성, 목적에 맞는 이론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방법과의 유사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건데요. 유의어에서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단어, 빠른 신속한에서 판단과 적용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을 빠르게 하는 탁수에서 이 빠르게 하는 탁수는 이게 능력이고 희신이면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응대하는 탁수는 사회적 태도 상신을 의미하는 글자잖아요. 이게 유의어 개념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는 제가 용의신론으로 표현했고 다른 하나는 격국론으로 사회적 태도를 보는 상신으로서 문맥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탁수의 사중 병화의 용의신과 격국의 차이를 보세요. 용의신에서 희신의 기신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친화력이 제 사중의 병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병화라는 그 단어를 지칭한 같은 병화, 사중 병화라는 똑같은 사화를 얘기를 할 때 용의신론에서는 제 어떤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문맥에서 사용해야 되는 사화라는 글자인 거고, 전문 자격을 갖추려고 한다는 제가 어떤 앞으로 격국에서의 제 사화는 정인으로 앞으로 제가 성장하면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갖춘다는 의미예요. 같은 사화라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를 여기서는 읽는 것도 다르고 그 쓰임과 의미도 다르잖아요. 이처럼 문맥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읽지만 그 적용 이론에 따라서 같은 글자가 다르게 쓰인다.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어학에서 중요한 게 이게 콜로케이션 개념이 있거든요. 이론적 뭐 법칙 뭐 이런 건데 특정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과 자주 쓰이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걸 콜로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따뜻한 차. 예, 이 따뜻한이란 단어는 이런 먹는 거에서 보통 쓴다 이거예요. 그쵸? 근데 따뜻한 젓가락 좀 이상하잖아 사실. 안 이상하다고 하면은 좀 나한테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말은 되는데 잘 안 쓰잖아. 그쵸? 또 요런 것도 있어요. 레몬 라떼. 그 라떼가 우유를 사용한 음료인데 거기다가 레몬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상해지죠.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기토일간이 지지에 겁재가 있는 경우 신월에 기토가 술토가 있으니 이거 구신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소통할 때도 이게 되게 많은 개념들이 혼재돼 있는 거죠. 설명을 할 때. 레몬 라떼 괴식이지. 우유에 식초 타먹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딱 봐도 이상해. 가페일. 가페일 이상하죠. 말이 안 되잖아. 의뢰일은 말이 되는데 가페일은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 안 쓰잖아요. 하여튼 이런 당연한 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병축일 그래 그런 거. 뭐 기사 임신 기사 이런 거 없잖아요. 뱀모짱이 저번에 그 이상한 거 하나 찾아왔잖아. 이상한 건 아니지. 뭐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 뭐야 초시였나 그거? 사주창조 그래. 뭐 갑경충 그런 거. 지난 시간에 내가 갑경충이라고 해놓고 좀 그랬다 좀. 오주십자 어디까지 나누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또 문법적 역할을 한다. 요거 뭐 확대해서들 보세요. 문법적 역할을 한다.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문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명사, 동사, 형용사 등으로 사용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특정 단어가 단어가 어떻게 조합되어 의미를 만들어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문법적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제가 예문 들었던 거 있죠. 탁수는 기술을 단련한다는 경금용신은 희신 정화를 사용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기경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까 여기서 썼잖아요. 탁수는 시장성을 갖추기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열심히 단련했는데 체계는 없다. 이 말이 제 사주팔자 이 글자 가지고 제가 문법으로 재배치한 거잖아요. 언어적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트랜스폼, 독해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누군가 써놓은 거야. 근데 이걸 내가 독해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영어로 쓰면은 한글로 번역을 하는 그 작업이랑 여기 있는 거를 한글로 제가 말로 표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규칙이 있다. 그런 거고. 자, 여러분들, 제가 괴랄한 걸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해석해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문장에 대해서 읽어서 재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힌트가 살짝 있기는 해요. 사주풀이가 어려운 이유, 읽어보세요. 법사풀이 황가 어운 이라 화유는 직규 과요 필주 한용도 문적을 배경상의 만력에 적용하는 을서다물. 밑에 거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띄어쓰기를 적용해놨습니다. 제 문법이에요. 제 맘대로 문법으로 단어만 똑같은데 제가 이렇게 재배치한 거거든요. 우리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사주풀이 할 때 규칙을 넘나드는 거, 이론을 창조하는 거. 그게 뭔가 내 식대로 해석하면 어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근데 그 규칙을 무시하는 순간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걸 제가 언어적으로 표현해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법사풀이왕 어운이라 화유는 직규과 요필주한 용도 문적을 배경 상해 만력에 적용하는 을 서다물.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사주풀이가 어려운 이유는 규칙과 필요한 용도, 문화적 배경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법을 몰라서다라는 말을 저렇게 제가 막 갖다 붙이니까 저런 식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진짜 뭐 이렇게 되게 심오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당연한 걸 적용하는 것도 어려우면 가르쳐 준 대로만 적용하면 돼요. 배운 대로만 적용하면 돼요. 이거 여기 글자 제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잘라내기 붙여넣기로 이 글자 막 조합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사, 임신, 기사, 경호. 어느 날 탁수라는 애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재능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주풀이 상담사가 이 친구의 탁수라는 친구에게 답해야 될 것은, 너는 신월임으로, 그러니까 직업을 얘기했다. 저는 어떤 게 적성에 맞을까요? 적성은 옛날에 덕흠학당에서 원일이라는 선생님이 적성을 볼 때는 용의신론으로 보라고 했어. 그러면은 월지를 가지고 용신부터 찾아야 되겠다. 신월이네, 경금용신이네. 전문가를 지향하는 사람이구나. 이 자식 정화 있을까? 그때 분명히 기억에 이 전문가로 잘 성장하려면은 정화와 기토가 있어서 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 일단 천간에 보니까 기토가 있네. 여기 보니까 오중에 정화가 있네. 기정이 된다. 그리고 이 사람 임수도 있네. 경금용신이 임수도 있으면은 자신의 재능을 시장에 맞게 활용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걸 문맥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원래는 을정 기경임이어서 을목까지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을목 가로치고 써보세요. 당신은 전문성을 시장성에 맞춰서 당신의 전문성, 생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체계적이진 않습니다. 을목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아까 보면은 그냥 원래는 을정, 기, 경, 임이라고 써줘야 우리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하나하나 갖다 붙인 거잖아. 같은 내용인데. 을 없네, 가로. 정 오, 기 경 신월 경금 있어. 당연한 거잖아. 임 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거꾸로 쓴다고 못 알아듣진 않잖아.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특정 질문에 대한 이 이론의 목적을 파악하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사주에서 꺼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같은 논리로 예를 들어서 악기 같은 것도 그래. 뭐 바이올린이 있다 치자. 저 뭐 악기 잘 모르지만 바이올린이 있다 치자.
쳤을 때 그걸 뭐 현을 이렇게 해서 현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내는 소리잖아요, 바이올린이. 근데 얘 이렇게 막 튕겨도 되고, 가끔 보니까 이렇게 타악기처럼 박자 이렇게 그 드럼 비트를 넣기도 하잖아요. 퉁탁탁 하면서 띵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없는 걸로 있는 걸 좀 만들잖아.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도 똑같아요. 처음에 음양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오행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그걸로 연월일시를 배속하고 나니까 이것도 볼 수 있고 저것도 볼 수 있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기타에다가 줄을, 아니 이게 어떤 기타 같이 생긴 놈에다가 줄을 6개인가? 6개를 붙였어. 그리고 줄 있는 걸로 이렇게 연주하니까 좋은 노래가,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걸 튕기니까 이거를 현악기가 아니라 이걸 뭐 또 다른 악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튕기는 거. 여기에도 쓸 수 있네. 두드리니까 타악기로도 쓸 수 있네. 잡고 치면 둔탁한 소리가 나고, 좀 이렇게 열고 치면은 좀 더 청한 소리가 날 거 아니야. 퍼지니까. 그러니까 같은 도구를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다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제 본명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듣고 나면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된다. 뭐 이 지속 확장, 이거는 좀 말을 바꾸려고는 하는데 뭐 인지 능력, 중화, 내부 인식, 외부 인식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배운 거. 현장 강의만 일단 하겠죠. 현장 강의만 하겠죠, 일단. 어때요? 좀 그럴싸하죠. 예.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은비날다님은 저거 초급 강의 들으셨잖아요. 배운 거 목차 따라서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대한테 줄 수 있는 레포트를 만들어 보세요. 뜻을 담아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또 돌려보시고 또 준비해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좀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이해되신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조금 준비해야 되겠다. 언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